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신동훈 기자의 어떤 기사인데 메시와 비슷한 스타일 칭찬하더니 파리 오면 많이 못 뛸 거야. 성장 정체 가능성. 이게 뭐 기사의 제목입니까? 네, 그 내용에 좀 주된 내용인데 네. 그 전까지는 약간 이강인 이적설만 다뤘다면은 네. 이제 좀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이제. 이적설이 위주였는데 네. 이제는 파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되게 유망주고 유망 선수긴 하지만 네. 해외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강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석도 하고 네. 좀 어떤 저렇게 바로 올리면 좀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선수인가 그래서 분석했을 때 디에슬레틱은 좀 메시랑 비슷하다. 좀 저도 그런 느낌이다. 그 기사를 봤어요. 왜냐면 이게 디 애슬레틱에서 이제 메시와 비슷한 스타일 칭찬한 게 네. 조금 됐어. 네네네. 그죠. 흐름 자체가 네네. 약간 이제 메시의 뒤를 이을 선수고 막 약간 이런 거 날 기사를 봤거든. 네네. 근데 뭐 저 많이 못 뛸 거에 성장 정체 가능성은 같은 기사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러니까 아래 밑에 평가를 보면은 이제 이강인이 이런 선수인데, 네. 근데 이 메시랑 비슷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PSG는 더 큰 클럽이고 이강인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강인이 메시랑 비슷한 스타일이긴 해도 선수가 워낙 많잖아요 PSG는. 그리고 이강인은 스텝업이긴 해도 그 이강인이 PSG로 가는 거는 이제 발전되기는 하지만 네. 많이 못 될 것 같다라는 줄을 이뤘고 또 다른 스페인 매체나 파리 매체들도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강인이 주전일 수도 있지만 네. 베르나르 실바, 펠릭스 이런 엘리케가 원하는 선수들이 오면은 이강인이 좀 밀릴 수 있지 않냐 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좀 제가 좀 인용을 했고 좀 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팬들이나 이제 뭐 언론들은 주전일 거다 아니면 그래도 이강인이어도 좀 벤치일 거다 약간 네. 이런 거 가지고 좀 많이 논쟁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긴 해요. 네네. 근데 사실 가장 큰 변수는 이 베실바의 영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비슷한 유형이죠. 예. 그 선수도 뭐 10번도 뛸 수 있고 8번도 뛸 수 있고 뭐 7번이나 11번, 그러니까 측면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기술이 좋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두뇌 회전이 빠른 선수이고 네. 또 킥이 좋고 드리블이나 탈압박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좀 완성형으로 불리는 선수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강인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불렸을 때 두 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다비드 실바. 아, 그치. 네. 그리고 저는 이 선수 네. 베르나르도 실바.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좀 더 월클이 되고 좀 더 성장을 하면 나는 다비드가 두 실바처럼 좀 컸으면 좋겠다. 네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실바가 오면 좀 쉽지 않죠. 네. 물론 아직 오늘 나온 기사인데 사우디에서도 좀 콜이 있고 또 다른 그렇게 비싸게 부르니까 좀 PSG 안 온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베르세바가 안 온다고 해서 봤을 때도 조금은 약간 이 엘리케 감독의 픽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캄포스 단장의 픽이니까 네네네. 좀 그런 면에서도 조금은 논쟁이 또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사실 그건 맞잖아요. 마요르카에서 이제 에이스로 뛰다가 파리 생제르맹은 전혀 다른 클럽이니까 당연히 주전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실바가 온다면 이제 저 프랑스 언론, 현지 언론에서도 베실바가 오면 네. 사실 이강인은 베실바의 백업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근데 베실바가 안 올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 자체가 지금 아직은 불투명한 게, 왜냐면 네이마르나 은바페의 거취를 보고 영입하려고 했거든 원래는. 네네. 그러니까 현지 보도도 많이 나왔던 거는 혹시나 네이마르가 빠질 경우, 혹시나 은바페가 지금 한 1, 2주 안에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회장 자체가 나갈 거면 2주 안에 나가고 안 될 거면 재계약 바이아웃 걸린 재계약을 해라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장이나 어쨌든 이 PSG의 이런 수뇌부들은 결단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야 이거는 안 되면 그냥 안 뛰기 시켜. 야, 안 되면 꺼져 임마. 뭐 그런 분위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베실바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베실바는 또 바르셀로나도 연결되고 있고 여러 클럽이 연결되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은바페나 네이마르가 남는다 하면은 굳이 뭐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가정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다루고 싶었다고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정말 이강인은 정말 주전으로 뛸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얘기를 해보자. 네, 네. 이런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혹시 뭐 이제 하실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베실바가 은바페 네이마르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그 전부터 연결했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네. 엘리케 감독이 원래 6월부터 이게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픽이다.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제가 원하는 선수다 나왔고 그럼 그런 면에서 은바페 네이마르 상관없이 좀 만약에 땡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온다면 네, 만약 온다면 그러니까 상관없이 어쨌든 플러스 원하니까.
근데 오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베실바 오면?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 만약에 그러면 음바페, 네이마르가 있고 베실바 오면 그럼 힘들지. 베실바가 와서 또 경쟁해야지. 측면 한 자를 차지. 또 아센시오도 있거든. 예. 그럼 차지했을 때는 그 완전 10번 룰밖에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그러면 이게 쉬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강인 선수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공존하겠죠. 디애슬레틱에서 말하는 것처럼 확실히 메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다. 또 좀 유능한 선수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장 정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약간 왜냐면 세계적인 뭐 네.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약간은 우리 팬들의 입장도 갈릴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그래도 이강인을 좀 믿습니다. 네, 네, 당연하지. 그건. 네, 확실하게. 능력 확실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어떤 팀이랑 붙어도 자기만의 축구를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에필선 선수들이랑도 좀 그런 이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좀 있고 뭐 한데 선수들 그냥 이강인은 자신감이 지금 너무 올라온 상황이라서 잘하지. 그냥 막 붙어도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오히려 자신 있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으면 좀 공에 좀 빠져 있는 선수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 내가 자신이 없으면 공과 좀 멀리 가는 선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좀 나한테 공이 좀 안 왔어.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때 다르니까. 그런 심리가 있을 수 근데 있지. 이강인은 지금 너무 그냥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상대가 와도 이강인만의 축구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너무 잘하잖아. 솔직히 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분명히 물론 이제 아직 여전히 좀 발전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PSG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강인과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또 비슷한 유형이고 한데 그래도 만약에 온다 해도 이강인만의 뭔가 특유의 영역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PSG에 엄청나게 확실하게 10번을 역할을 해줄 선수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8번도 있고 뭐 베라티도 있고 뭐 많아. 8번이나 6번 역할을 할 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냥 이강인 아예 딱 한 칸 올려서 그냥 플레이메이커로 썼을 때는 또 그거만의 또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하는 장면들이 이강인이 주고 음바페가 마무리하거나 그렇죠. 이강인이 주고 네이마르가 마무리하거나 이런 걸 원하니까 그런 장면들을 난 좀 보고 싶고 충분히 나는 뭐 정체할 것 같지 않다 이 선수가 지금 당연하지. 계속 올라갈 지금 거라 올라가는 생각한다. 선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수가 좀 약간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좀 스트라이커가 없다. PSG에. 왜냐면 지금 이제 9번 영입해야 됩니다. 리키 같은 선수가 없으니까 좀 약간 이강인의 패스 받아줄 선수가 없으니까 네이마르는 어쨌든 풀어가는 선수들이잖아요. 패스가 그 마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끌고 가가지고 하는 선수들이고 좀 그게 없어서 좀 아쉽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있는 게 9월에는 아시안 게임이 있고 이거 변수야. 1월에는 아시안컵이 있어서 네. 9월에 만약에 차출돼가지고 간다면은 한창 이제 적응을 할 텐데. 그렇죠. 엔리케 감독도 이제 부임하죠. 맞아. 네. 지금 선수도 이제 관찰하면서 네네. 좋은 선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9월에 바로 없어져.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아시안 게임은 저희가 한번 뭐 조별리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결승까지는 올라가는 가정하면은 많이 빠지고 또 만약 1월에 아시안컵도 간다고 봤을 그렇죠. 때는 이게 PSG 입장에서도 물론 아쉽겠지만 이강인 입장에서도 조금은 약간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네. 좀 이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전 조금은 그러니까 막 이강인을 막 무시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적인 변수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아마 이제 곧 오피셜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일본부터 합류를 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7월 한 중순부터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쫙 프리시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마치고 8월까지 뛰고 이제 아시안 게임을 어쨌든 PSG랑 협상을 할 때 이강인은 분명히 그 아시안 게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그럼요. 그 군문제라다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에이전트 분도 통화했었고 또 구단의 단장님이랑도 좀 방금 통화를 하고 나왔는데 그래.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이 계약서가 지금 구단 지금 코리안 리거들 물어보면서 좀 한 건데 이 계약서 안에 수만 가지 좀 하고 한 수백 가지 뭐 수십 가지의 그런 조항들이나 필요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많은 에이전트 얘기하는 거 이강인은 PSG를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넣었을 거다. 근데 아시안 게임도 이제 대표팀이랑도 좀 풀어야 될 것들은 아마 1, 2차전보다는 좀 한 3차전 또는 뭐 16강 토너먼트 이후 요렇게 됐을 때는 좀 최대한의 공백을 줄이고 그다음에 8월에 어쨌든 또 리강도 개막을 좀 하니까 그렇죠. 좀 뛰고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런 변수를 아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강인 측도 노력을 할 거고 PSG도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